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토리우 무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성신양해가 또 주가 급등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신양해 주가 급등은 최대주가 주식을 사고 3대주인 그 동양이 그 몇 년 만에 주식 지분 늘렸다고 해서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뭐 주가가 들썩인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오늘 월요일 날그 발표된 걸 보니까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히토류는 우리 전자제품들, 최첨단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입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에 그 부존량이 굉장히 적은 희귀한 그런 금속이라는 것이죠. 금속이 포함된 흙이라는 의미에서 히토류라고 부릅니다. 이 히토류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첨단 기술들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희귀 금속들인데요. 이 희귀 금속인 이 히토류를, 그러니까 희귀 금속을 포함한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존 자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이게 이제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히토류 때문에 눈치를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히토류 생산하는 업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히토류의 부존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서 월등한 중국이 이 히토류의 그 할당량을 조절함으로 해서 선진국들을 엿먹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중국은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생산량과 또 이거를 유통하는 그 유통망을 중국 정부가 조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시장에서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명 히토류 무기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옆에 보시면 있지만 히토류 종류와 뭐 용도를 보시면 웬만한 그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다 히토류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첨단 냄새가 나는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토류의 그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선진국들이에요. 근데 생산은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죠. 왜냐면 히토류는 그 자체가 그 지표면에 뭐 6%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 부존돼 있고, 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동반이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호주도 그렇고요. 기존 서구국가들이 히토류를 뭐 보존하고, 그러니까 갖고는 있지만 이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발과 함께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히토류 광산 그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중국이 이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를 한 발 더 진적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중국의 히토류 그 쿼터제에 따라서 이 부족한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서 이 희귀광물인 히토류의 그 광맥들을 찾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주, 홍천 이런 강원도 지역과 충북 지역에 히토류가 있는 것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슈가 된 것도 이 성신양해가 있는 충주 단양 지역에 이 리튬 광산이 부존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지질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면서 성신양해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왜냐면 성신양해는 그 충북 단양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충북 단양에 이제 시멘트 공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 여기서 석회석을 이제 채굴을 해서 바로 시멘트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지역에서 리튬이 그 부존돼 있다면 성신양에는 그 리튬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는 능력과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신양에 대해서 시장 내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미 그 리튬 광산이 그 리튬의 부존 자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경제성이 없는
그런 수준의 이 리튬 양과 또 부존 지역을 개발했을 때 개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그런 정도의 이 리튬 광산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리튬에 대한 그 개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 동양이 이제 유진그룹 쪽인데요. 이게 이제 성신양의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2021년 12월 연말에 처음으로 지분을 일부 확보를 하고 6%대,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날 갑자기 지분을 늘리는 공시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려나? 근데 그러기에는 또 지분이 6.89%밖에 안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그때 당시에 32% 정도 됐기 때문에 32% 갖고 있는 최대주를 위협하는데 6.89%는 그렇게 위험이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경영권 분쟁 때문일까라고 했는데, 그때 김태현 성신양의 회장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성신양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뉴스가 바로 이제 앞에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성신양의 이제 재질연구소의 단양 리튬 광산 발표, 이 뉴스가 빵 터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멘트 회사라 해서 이제 리튬 광산 쪽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단양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에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건 북한의 히토류입니다. 북한 지하자원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건 남북한 그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북한에는 요소요소에 히토류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북한의 경제성 있는 이 히토류들은 뭐 금뿐만 아니라 몰리브덴이나 텅스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광산들, 세리움, 뭐 그 네오디듐, 뭐 가돌리듐 이런 것들이 그 부존돼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북한은 그 채굴 능력, 즉 채굴할 기술도 돈도 자본도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묻혀 있는 대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일본이 됐던 우리나라가 됐던 중국이 됐던 먼저 가서 깃발 꽂으면 그 회사가 몇십 년 동안 채굴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히토류 이 광산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우리 기업들도 북한 내 광산 그 광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도 자기들은 이제 채굴권만 팔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남한자본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산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려서 우리나라 북한은 이제 뭐 다시 또 냉전 시대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미개발 히토류 광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보고서들을 갖고 실제로 채굴을 해보려고 시도들이 있는 상태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기시다 수상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북한과 일본 간의 정식 수교를 전제로 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지하자원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그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탈피하니까 돌파하려는 그 뭐랄까요, 그 타겟책으로 북한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죠. 이거는 전혀 우리나라와 협의하지 않은 그런 북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도 당장 그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판에 지금 이 일본이 내민 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우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북한 내에 들어와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 제품들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중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이 높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푼돈 주면서 너무 생색을 낸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북한 내부에서도 그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북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뭐 부자 세습뿐만 아니라 하면서 그 김일성의 그 항일 운동을 강제해 왔는데 이 일본 자본에 이 북한의 이런 채굴권이나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는 그 기존에 무슨 북한의 납치자들, 일본인 납치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전제 조건을 다 걷어내고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이렇게 그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북한이 미친 척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히토리 관련주들은 한번 어떤 한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다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니온이나 이지, 태경산업, 엘컴텍 같은 중소기업까지 그리고 세노텍, 헤인,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그 거의 테마성으로 함께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히토류 종목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 자원 부국들이 이런 무기화를 한다라는 소문이 나거나 뉴스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히토류에 대해서 무기화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냥 그 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국내 광산을 지금 당장 예전에는 뭐 경제성이 없는 광산이어 버려놨지만 이제는 그 경제성이 없는 광산마저도 개발을 하려고 할 정도로 이 히토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주들은 테마성으로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이런 기업들은 이 광물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럴 때 가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